자, 이어서 이제 김동화 전문가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심 섹터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하신 섹터는 바이오가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주는 금리 인하가 되면 자금 조달도 쉬워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 주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9월부터는 글로벌 학회 일정도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럴 때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성장주를 좀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성장주. 예, 네. 대표적인 성장주 하면 이제 바이오 제약을 꼽을 수가 있겠고 앞에서 또 방송을 주신 그 노보주도 또 같이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래 10년 중에서 9년 정도는 바이오 업종, 바이오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와서 아마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매도를 하셨으면 높은 수익을 내는 그 수익률이 이제 아웃퍼폼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물가 지표 그리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9월 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R&D 연구개발비가 많은 또 이 원료 수입에 대한 단가 자체에 대한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덜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이오를 일단 꼽아왔고요. 특히 이제 상호간세 영향으로 이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약해지는데 달러 기조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환율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기여하면서 1,300원과 1,350원 정도만 하반기 유지를 해줘도 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익성 자체는 그만큼 좀 개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에이벨 바이오는 하반기에 이제 그랩바디 그 B 플랫폼 기반의 이 파킨스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 발표를 또 했고요. 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이 대사성 지방 간염 또 치료제 DD01의 임상 이상 환자 대상으로 투약을 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좀 추진 중에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9월에는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또 10일간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서 유럽 당뇨병 학회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당뇨병 학회 같은 경우 근래에는 이 비만 치료제와 연계해가지고 학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병 치료제인 GLP-1 같은 경우에 출발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내용이 아마도 좀 줄을 이룰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 한미약품이 첨가에 이 차세대 비만 치료 이 3중 제약제와 또 신개념 비만 치료제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등 이 학술 발표가 상당 부분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의 주가 움직임도 9월달 초중순에는 좀 강하게 가파르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종목 선정과 또 적절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되는 9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도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짚어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만 치료제, 정말 이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부분을 빼놓고는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또 한 번 또 기대감을 키운 부분이 비만 치료제,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죠. 임상 시험에서의 평가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예. 자, 비만 치료제 시장 어디까지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뇨병 학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6월달에 미국에서 열렸던 당뇨병 학회 ADA에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레이 릴리가 한번 이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아밀린 기반 파이프라인을 임상 데이터를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역시 이 카그라세마 임상 3상 완료 후에 이 상업화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은 근육량 감소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주가가 한 13% 정도의 급락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을 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먹는 비만 치료제로 만약에 바뀐다면은 이 근육량 감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감축된다라는 이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육량 감소 부작용을 최대한 보완하고 또한 이제 위장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보완한 약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고비낭 마운자로는 이 위장관에 직접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0.25나 0.5 정도를 맞았을 경우에 이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크게 느낄 수가 있겠고 또 식욕 중추를 자극하여 이제 포만감을 유도하고 또 지방 위주로 체중을 좀 감소하다 보니까
근력 손실에 대해서 상당하게 적게 만든다는 점이 구강 그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저분장 경구용 제제 이 오프글루프론 같은 경우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이 주사제로 쓰였던 이 GLP-1의 약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든 이 저분자 경구용 GLP-1 이 작용제인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사제는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에 한 번씩 복용 그 주사제를 맞았는데 지금 현재 위고비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지금 현재 이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루에 1회 복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이 카그리세마 대비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제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이 나온다면은 부작용 감소와 또 여러 기능성이 복합적으로 좀 형성된 이 신약 개발이 가능한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위고비의 이 원조는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이 먹는 치료제에다가 당뇨병 치료제 플러스 성인병에 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좀 넣고 그런 상태에서 살을 뺄 수 있는 비만까지 연결해서 나온다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매출의 한 영업이익과 매출의 한 1.5나 2배 정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근육 감소가 이 작은 꿈의 비만 치료제 역시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그 GLP-1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일동제약은 신약 개발 자회사 그 유노비아를 통해서 이 저분자 화합물을 기반으로 하는 경구용 약물로 이 기존 펩타이드 소재의 주사제에 비해서 제조효율성이 상당히 높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아직 일상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 미국의 이 ADA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먹는 GLP-1 치료제인 이 DD02S는 지난 2023년도에 미국 메사라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은 강세를 보여줬고, 작년 11월 그 북미 임상 1, 2상의 첫 환자에게 투약을 좀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랄링크라는 이 펩타이드 경구와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경구제 흡수율을 높이는 주력을 하고 있기도 좀 하고요. 앞서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베이티지 랩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또 동일 성분의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주 1회 생착률 한 24%를 발표를 했는데 아마 시장의 예상치를 상당히 상회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좀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만 주사제의 경우 가장 핵심 기술이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인데, 주사제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을 맞았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을 맞는데요. 여기서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데 만약에요, 시청자분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만 맞을 수 있다면 더욱더 효과는 극대화되고 또 그만큼 이 내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비만제를 만드는 회사가 아마도 전 세계 1등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하 전문가의 시장 전략과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약바이오 첫 번째 토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휴원스 글로벌이 등장을 합니다.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해가는 모습인데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 2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제 휴원스 글로벌을 가지고 온 가장 큰 부분은 근래에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 업종과 또 이 매출 구조를 본다면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가가 최소한 2~3배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왔고요. 2분기 매출이 2,127억 원,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1.4%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 115억 원으로 50% 정도 감소했는데 근래에서 어떤 계절적인 수혜와 이 R&D 투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소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룹의 밸런스를 알아보면 투자적인 적기인 것을 좀 알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휴원스 글로벌은 순수한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9개의 손자회사와 그다음에 4개의 상장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휴원스와 휴메딕스 그리고 휴엠엔시 그리고 펜젠 등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까지 5개의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고요. 휴원스가 마취제와 주사제 등의 이 글로벌 수출에 좀 주도를 하고 있고
휴메딕스가 필러를 중심으로 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엠NC가 코스메틱 사업과 이 바이오 카트리지 같은 이 부자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그룹의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펜젠이 휴원수의 그 히알루로니 그 다제라는 것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역량을 확보하면서 그룹 내에서 제약 생산 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펜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비상장사인 휴원수 바이오파마와 휴원스랩의 가치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휴원수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보톡스 중심의 기업으로 휴메딕스와 종근당에 OEM 매출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매출이 433억에 영업이익이 149억에 그 9억을 2023년도 기준에 달성을 했고요. 2024년도 3분기 누적 그 매출이 벌써 324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 올해는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790억, 차입성 부채 역시 없는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부분들은 근래 바이오 주식들이 안 좋은 부분들은 이 자회사들의 차입성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까지 인하를 해주니까 휴원스 글로벌 전체적인 그룹사들의 이익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휴원스랩 역시 유전자 제조업 단백질 신약 개발사로 이 하이디 뷰즈 그다음에 SC 제형에 대한 이 상업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SC 제형은 약물 확산제 역할을 하는 피하 주사라고도 보면 되는데요. 특히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앞에서 싹센다의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는 위고비의 위탁 생산을 위고비가 맡기지는 않고 있지만 위고비가 글로벌에서 위탁 생산을 맡긴다면 휴원스 글로벌이 아마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안정적인 비만 치료제 이익과 이 위고비 위탁 생산까지 해서 향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원스 글로벌 접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긴 시각이 필요할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돼서 이제 휴원스 글로벌을 말씀드렸는데 가져온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주회사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서 어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5배, 10배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법 개정안 이후에 이 지주회사로서의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그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러나 부채 비율이 45% 정도, 유보율이 8,500%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 수준이 현재 머무르지 않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 월봉상에 3개월 연속 음봉이 나타났는데 월봉상에서 3개월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타나고 첫 양봉이라는 얘기는 9월 달부터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은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에서 매매를 좀 차분하게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월봉의 돌파 자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51,000원과 52,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올라가도 아마 수익률로 본다면 한 20% 정도의 수익률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목표가는 2016년도에 11만 원 정도를 제시하는데 주도주 군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아서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욕심을 내지 않으시면 아마 한두 달 안에는 51,000원과 52,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한 달 안에 만약에 거기를 돌파한다면은 11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두세 달 정도의 보유 기간을 늘려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손절은 전저점 분기인 4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동화 전문가의 두 번째 토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어떤 기업을 좀 들여다볼까요? GFC 생명과학이 등장합니다. 화장품 소재나 임상 전문 업체죠. 이 종목을 토픽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요즘에 보면 시장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시장이 흥부하고 좀 지지부진할 때는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종목을 좀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래 들어와서 보면 루키존이나 청담글로벌, 그다음에 NFC나 실바유, 휴먼텍 같은 경우에 급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과 비슷한 종목이 뭐가 없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GFC 생명과학을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GFC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엑소존 기반의 이 두피케어 스킨부스터 제품이 좀 핵심 기업인데
엑소좀은 이 세포를 자극하고 억제를 해가지고 피부 노화나 탄력 치료,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탈모 걱정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탈모 치료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이 엑소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엑소점은 이 단백질, RNA, DNA를 다양한 생체 분자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55% 정도가 자체 보유한 균주 및 식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이 바이오 소재 연구 및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병원이나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엑소점을 기반으로 하는 이 고부가 가치 고기능성 스킨 부스터 완제품을 좀 출시해서 현재 판매 중에 있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 GFC 생명과학 그런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GFC 생명과학의 글로벌 행보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대만 업체 쪽에 엑소좀을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유럽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글로벌 바이오 마이크로 바이옴 시장 및 엑소좀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3%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2031년도까지 연평균 한 24.8% 정도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글로벌 진출은 당연히 뭐 확정돼야 되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진출의 원년도가 올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체 생산한 이 엑소좀을 핵심 소재로 해서 이 차세대 스킨 부스터 제품을 글로벌에 연속적으로 좀 허가를 맡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엑소좀 기반의 이 두피 케어 스킨 부스터 GF셀 엑소 스칼프의 이 정식 위생 허가를 획득을 하면서 한알령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알령 주식들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 약간 약한데 뭐 앞에서 이따가 좀 그 매 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히 스킨 부스터 제품들의 이 유럽 진출을 위해서 이 스킨 부스터 제품 4종의 유럽 화장품 CPMP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이 CPMP 인증과 2등급 수출용 이 청상 피복제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CPMP는 유럽 화장품 시장의 진출을 위한 핵심 관문이고 이 이유를 기준으로 충족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은 무조건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이 에이전트 위생 허가를 받아서 엑소점 핵심 소재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좀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바이오 그리고 뷰티 관련주로 각광받고 있는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GFC 생명과학입니다. 자, 뭐 매매 전략을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받을 때는요.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려있는 주식, 그다음에 좀 관심 있는 주식,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거래량은 우리가 사람이 먹는 밥이랑 똑같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이 급증이 나오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는 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동종목 같은 경우는 8월 6일 날에 장중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8월 8일 같은 경우는 다시 24% 정도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급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이 주가가 약하지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8월 6일과 8월 8일 날 어떤 세력에 의해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세력은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개인의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매수를 하고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매수 가격대는 17,000원과 18,000원 정도를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8월 고점이 22,000원 정도인데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20%의 이익을 좀 확보를 시키면서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최선호주 각각 두 종목씩을 전략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성, 김동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BS 비제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같이 또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